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녹즙 한 잔, 과일 한쪽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음식이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오늘 6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채소와 과일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드시고 있는 이 약과 함께 먹으면 정말 위험한 최악의 조합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의 장기들, 특히 혈액을 걸러내는 콩팥이나 약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하고 분해했던 음식 성분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고 심지어 몸에 쌓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칼륨,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일부러 찾아 드시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나 아욱 같은 짙은 녹색 채소, 그리고 바나나, 토마토, 감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콩팥은 쓰고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의 정상적인 박동을 방해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시금치, 바나나 이제 다 끊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나 근대, 아욱 같은 잎채소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수산이라는 성분도 많은데요. 이 수산은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칼륨과 수산은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채소들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그 물은 버리고 조리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칼륨과 수산 성분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토마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은 데칠 수가 없으니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하루에 바나나 2~3개도 거뜬했지만 이제는 하루 반 개 정도로 양을 줄여서 맛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과일 섭취량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서 피가 굳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한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의 효과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애써 약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피가 다시 끈적해지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비타민 K가 유독 많은 채소는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그리고 녹차와 같은 짙은 녹색을 띠는 것들입니다. 특히 케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비타민 K 함량 역시 왕 중의 왕입니다. 건강을 위해 케일 녹즙을 진하게 갈아 드시는 분들, 만약 와파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좋은 채소들을 완전히 식탁에서 치워버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안 먹고 오늘 갑자기 많이 먹는 것처럼 섭취량이 널뛰기를 하면 약의 농도를 조절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평소 드시는 채소의 종류와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에 맞춰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혈액 기석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녹즙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 만났을 때 가장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과일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간과 소장에는 CYP3A4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먹은 약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몽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이 효소의 기능을 강력하게 억제해 버립니다. 청소부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약을 한 알만 먹었는데 몸은 마치 5알, 10알을 한꺼번에 먹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혈압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뚝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고, 고지혈증 약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통이나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몽의 이 효과가 상당히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자몽 주스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그 영향이 최대 3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약 먹기 몇 시간 전에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포함한 특정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만큼은 아예 식단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네 번째로,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채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 채소들을 날 것으로,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위 건강을 위해 생양배추즙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이 고이트로겐 성분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따라서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시기보다 찌거나 삶거나 볶아서 익혀 드시면 아무런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채소들이 가진 풍부한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조금만 거친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생채소에 풍부한 거친 식이섬유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샐러드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잘 익지 않은 떫은 과일을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가능한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고 과일은 껍질을 벗기고 잘 익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콩팥 기능이 걱정되신다면 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은 양을 조절하시고 특히 잎채소는 물에 데쳐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케일, 녹차처럼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의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은 예외 없이 피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넷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날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서 이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던 것, 바로 여러분께서 매일 드시는 만성질환 치료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이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혹은 너무 강하게 만들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드시고 있는 약봉투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 모르시겠다면 다음 병원 방문 시에 의사 선생님께 혹은 가까운 약국의 약사 선생님께 제가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잘못 만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정직히 알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진짜 건강관리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